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무언가 스탠스를 조금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 10월달, 11월달 남은 일정들 있잖아요. 남은 일정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11월 FOMC까지일 겁니다. 이 남은 일정들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 나갈 것인가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시장 움직임을 봤더니 저는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이번 주에 시장 움직임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제 손 놓고 있을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될 타이밍인 거고 잘 움직여야겠죠. 잘 움직여야 어찌됐든 이번 시장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니까 잘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총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의 주제를 어떻게 정해놨냐. 수익을 챙겨놔야 할 시기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좀 수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챙겨 나갈 건가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봐요. 이제 제가 채팅창이나 이런 데 잘 들어가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미스터 마켓 한 지가 벌써 한 반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반년 동안에 이제 항상 제가 같은 내용을 강조를 드렸어요. 항상 관통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수급인 거고 제가 또 이제 타이틀이 이 수급의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급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번 반응을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봐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게 단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급적인 부분은 저는 벌써 약 8년, 9년 동안이나 봐오고 있는 거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겠구나.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단련이 되어 왔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수급을 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흐름과 수급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수급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종목들을 선별하고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대장주들 그다음에 개별주 시장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그 개별주 시장 속에서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급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10월 남은 기간 약 한 17일, 18일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11월 FOMC까지 해가지고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더욱더 개별주가 중요해질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약간 한번 이제 힌트를 드렸었지만 지금 10월달, 11월달의 시장은 아마 개별주들이 마구마구 또 날뛰는 시장이 될 겁니다. 우리가 8월, 9월달에 겪어왔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거쳐왔었던 시장 8월, 9월 달에 개별주가 막 마구 날뛰었던 그 시장처럼 그 흐름이 또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실 이 개별주로 수익을 못 챙기면 수익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빠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많이 빠져버리죠.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과 고점을 정해놓고 막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주가 막 날뛰기 좋은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주를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 개별주들로 좀 수익을 챙겨 놓으셔야지 남은 10월 일정 그 다음에 이 향후에 또 11월 일정까지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 챙겨놔야 할 시기다라고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저번 주에 약간은 이어져서 오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영상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슬슬 살 준비를 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슬슬 다시 한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슬슬 바닥을 잡아줄 만한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는 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던 부분 다들 기억을 하시죠? 이번 주부터 슬슬 대응 준비하셔야 된다. 절대 손 놓고 있을 타이밍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10월 달부터 11월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응을 잘 해야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2차전지 반도체 개별주 다 이야기하도록 할 거니까 지금 최근에 또 2차전지 바닥 잡아주면서 추가 매수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관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에 간단하게 이슈들만 먼저 좀 살펴보고 가면 뭐 일단은 이 악재들이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죠. 뭐 이 기존의 매파적인 인사들은 약간은 이제 조용해졌고 그 다음에 비둘기적인 인사들은 좋은 이야기들을 좀 해줬습니다.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 필요 없다. 중동 전쟁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까지 일어난 상황에서는 뭐 금리가 더 올라가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전쟁 났으니까 금리 인상은 더 이상은 필요치 않다라고 이제 보스틱 여는 청재가 이야기를 했죠. 워낙에 이제 뭐 대표적인 비둘기 인사기 때문에 뭐 이러한 발언들은 충분히 기대할 만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리 우려감, 그동안에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했었던 금리 우려감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잦아들고 있는 그런 시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은 확전되려는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죠. 오늘 지금 오후 넘어와서도 지금 관련주들 막 날뛰고 있죠. 뭐 유가 관련주들이나 뭐 그 다음에 방산주들, 뭐 빅텍 같은 거, 이러한 종목들, 개별주에 속하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간의 전쟁은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이제 이 이슬람 국가들, 뭐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뭐 레바논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이 다른 이 중동 국가들은 항상 전쟁을 자주 해왔었죠. 뭐 1970년대에 이 4차 중동 전쟁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라고 할 만한 수준까지 안 이루어졌다 뿐이지 계속해서 짜잘짜잘한 전투는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무언가 확전에 대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가고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의 상황은 이제 뭐 이란 정도만 크게 연관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연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이 지금 현재 전쟁에 좀 포함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이 후보하고 이제 표 차이를 좁혀야 되잖아요. 막 이제 싸우는 상황이고 내년 대선이 이제 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표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이란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참전을 하면서 확전이 되고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가 버리고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절대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확전을 미국과 뭐 이란 국가 뭐 둘 다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봐야겠죠. 어찌됐든 확전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금 펼쳐져 나가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속해서 이제 다른 중동 국가들을 좀 휘어잡고 싶어 했고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 날 때마다 이제 다른 국가들의 이 제지, 약간의 만류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 이겨놓은 전쟁도 결국에는 다른 나라 국가들을 또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아예 이제 다 소탕을 해버리자 약간 이러한 스탠스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슈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자, 반도체. 제가 약한 추석 전부터 해서 9월 달부터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조금 많이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이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실적이 좀 잘 나와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4분기에 추가적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게 무엇이었냐. 지금 수급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무언가 힌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냥 이 수급 살아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 사시거나 아니면은 수급이 차고 오르는 종목 하나 사시면 된다.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좋은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그런 이제 그림으로 가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영상을 좀 잠깐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뜻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삼성까지도 감산을 해주니까 업황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3분기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분기에 지금 이제 실적이 결국에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종목들을 좀 이제 잘 모아가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장기적으로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무엇이냐? 저는 10월 달부터 이제 슬슬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반도체가 지금 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이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었어요. 10월 달에 우리가 새롭게 이 분기로 접어드는 시점이고 호재가 딱히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실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섹터군이 바로 또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가 상당히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따가 반도체에 대해서도 한번 또 이야기를 하기는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찌됐든 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우려감들 뭐 연휴 기간 동안에 뭐 계속해서 이제 나오면서 시장이 안 좋게 반응을 하다가 드디어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잦아드는 움직임.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전쟁이라는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이 반도체 쪽에 나타나다 보니까 반도체는 또 우리 이 시장의 주도주 섹터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이 대들보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역할은 해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의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뭐였냐. 결국에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했죠. 이번 주부터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도주 중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주 바닥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개별주 중에 수급 들어가는 섹터군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종목들 반드시 또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림이 이번 주에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봤던 거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심지어 오늘 시장도 좋게 봤어요. 왜?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좋은 개별주들은 분명하게 상승이 잘 나왔거든요. 오늘의 이 하락은 CPI에 대한 반응과 그 다음에 올라왔었던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었다 보니까 이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뱉어내는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오늘 시장 절대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수익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저는 오히려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11월 FOMC까지 수익 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여태까지 나왔었던 악재들이 물론 이제 다 해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반영되고 있고 잦아드는 구간에 진입을 했죠. 그러면서 금리 우려감 또한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좋은 이야기들도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죠. 바닥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야 할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도주와 개별주를 제가 나눠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바닥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면 안 돼요. 단순히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매수를 하면 결국에는 또 물려버리고 그냥 그 바닥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지금부터 11월 FOMC까지 수급주를 선별을 해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지 단순히 그냥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고 대응을 해서 기회비용을 또 날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똑똑하게 대응을 해야 되냐? 앞으로 저는 시장이
개별주 시장으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대응 방법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지금 차트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동시에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뭐 이제 어쨌든 둘 다 떨어지고 있죠. 둘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 차트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차트가 더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고점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도 지금 이러한 그림 그대로 나와주고 있죠. 고점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 위로는 매물대가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이 구간을 끌어올려줄 만한 호재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돼요. 호재가. 자, 그런데 지금 호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딱히 지금 시장에 호재가 없죠. 이번 주에 그나마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뭐예요? 그나마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어느 정도 좀 멈추는 기세, 그 다음에 비둘기적인 인사들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딱 그거 하나죠. 그죠? 그러면서 금리 우려감이 약간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그런데 요거는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완전한 호재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반도체 호실 쪽에 대한 이야기. 분명하게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이 좋다라고 했으면 반도체가 지금 막 치고 올라나가면서 시장의 분위기 더 끌어올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조그마한 종목들도 같이 끌고 올라가고 이러한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그림이 안 나오죠. 그냥 반도체 종목들만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시장은 떨어지는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대세 자체는 하락하는 그림이 아직까지는 맞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데에 제한이 어느 정도는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바닥은 확보를 해주고 있죠. 바닥은 확보를 해주고 있고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는 했으나 그러나 윗구간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CPI까지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제 CPI까지 나왔는데 CPI가 좋게 나오지가 않았죠. 그죠? 이번에 보게 되면 CPI가 원래 이제 예상치가 3.6%였는데 어찌됐든 올라갔어요. 뭐 근원 CPI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러면서 시장 전망치에 이 부합하는 그러한 그림이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 CPI가 반등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장의 시장의 호재는 부재한 상황이죠. 그죠? 시장의 호재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이 제한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본격적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최근에 가장 또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무엇이었냐? 2차전지 추가 매수해도 되느냐? 이 부분이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저희 뭐 같이 하시는 회원분들도 그렇고 2차전지를 추가 매수해도 되느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이밍을 좀 적절하게 항상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적절하게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2차전지를 추가 매수해야 되는 적절한 타이밍인가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상황에서 잠깐 이제 역시나 에코프로 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2차 전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던 그림이 안 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요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요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 이야기가 있죠.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 바닥 잡아준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예전에 항상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2차전지가 어찌됐든 올라올 건 알아요. 2차전지가 우리나라의 대세 섹터니까 올라올 건 아는데 지금이 타이밍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 제가 예전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던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이게 약간 7월 7일 방송이니까 3개월도 더 전에 이 방송 내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포스코 DX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포스코 그룹주 중에 포스코 DX가 가장 훌륭하다더라. 약간 이러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을 보고 포스코 DX를 들어갔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에 포스코 그룹주들, 뭐 포스코 DX나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 바로 한번 영상톡에서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